가자라고 하는 거를 영어로 간단히 이메일을 쓰라는 그런 형태이고 한 그 40에서 50단어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어려운 종류의 그 시험으로 되어 있는 그 라이팅 2급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여행했던 장소 중에서 이 기억에 남는 곳에 대한 것을 포함해서 한번 영어로 써봐라 하는 문항이고 그 장소가 어디고 그다음에 언제 방문했고 그다음에 그 이유는 무엇이고 이러한 그 기본적으로 내용을 주고 여기에 맞춰서 쓰는 이러한 문항들입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특이한 것이 말하기 그 쓰기 부분이 강조된 것도 특이하지만 문법이 제외가 됐다고 합니다. 사실 기존에 문법 위주로 공부했던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하나의 쇼크일 수도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 문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영어의 어떤 그 정확한 그 표현을 위한 그 구조를 익히는 점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문법 지식을 묻는 문항이, 시험에 나왔을 경우에는 실은 이제 학교에서, 그게 뭐 수능에서 한두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그 문법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변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문법 문항이 출제됩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 교육이 다시 이제 그 어떤 문법 지식을 묻는 문항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항은, 문법 지식을 묻는 문항을 배제를 하고 다만 어떤 구조나 이런 부분은 이제 학습을 통해서 익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문항을 제외했습니다. 문법을 제외한 것은 올바른 방향인 것이죠. 저희들이 예전에 중고등학교, 대학 10년을 배웠던 것이 문법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문법을 잘한다고 해서 영어 잘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네. 토익 시험 100점 만점을 맞았어도 영어로 말 한마디 못하는 게 현실인 경우들 많은 것이죠. 그런 점에서 문법을 제외한 것은 매우 잘하신 방식이고요. 그런 점에서 그러나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다소 우리 한국어를 할 때도 헛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어를 얘기를 할 때도 분명히 헛나오고 조금만 할 건데 헛나오는 단어가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문맥은 컨텍스트는 분명히 맞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변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꼼꼼하게 잘 챙기시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신기현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진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문법. 우리가 정말 학교에서 영어 공부할 때 영어보다는 관계대명사, 선행사 이런 복잡한 문법 용어를 배우다가 시간을 다 보낸 것 같은데 그 연구관님. 근데 우려가 뭐냐면은 이렇게 문법을 뛰어넘고 이제 말하기 쓰기 위주로 이제 그 패러다임이 바뀌었을 경우에 조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좀 더 유리한 것이 아닐까라는 학부모님들의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 조기 교육, 사교육 이제 우려가 그 말하기 쓰기가 새로 도입이 되니까 그런 이제 우려가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이렇게 그 문항, 예시 문항들을 보셨지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일찍 받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을 내 의존해서 그 교육을 받거나 한 학생들이 유리한 시험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결국은 공통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기초로 거기에서 나온 문항들을 위주로 해서 출제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문항들이 출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수단을 의존을 하면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아까 이제 그게 저희들이 절대평가를 하는 거하고도 이제 관련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교과서를 통해서 일정 부분만 일정한 역량을 쌓으면 다 똑같은 점수를 얻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이제 상대평가로 가게 되면 이 학생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조기교육, 그 다음에 조기 유학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만연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 문화 자체를 좀 바꿔 나가야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과잉 학습을 하는 이런 페달을 없애야겠다. 오히려 창의성과 인성을 길러주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많이 주고, 그 다음에 그런 활동을 많이 하도록 해야겠다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절대평가를 도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 기준이 기본적으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 시험을 개발을 해 가면서 계속 일반 국민들이나 혹은 학부모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기본적으로 이게 학교 교육에서 바탕이 되지 않으면 수능 대체도 없을 거고요. 거기서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거기서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설 때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계속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이 시험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시험을 통해서 저희들이 추구하려는 목적, 바로 그게 이제 학교에서의 수업 변화, 그 다음에 학교 중심으로 모든 교육이 이루어져야겠다라는 그런 이제 큰 방향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이제 준비한 화면은요, 꼭 눈여겨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험인 만큼 정말 궁금증도 많고 또 걱정도 많으실 텐데요.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지금부터 눈 크게 뜨시고 함께 보시죠. 네. 진학, 취업 등에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된 영어 인증 시험.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과연 시험은 어떻게 활용될까? 우선 대학의 경우 시험 성적은 각 영역별로 4개 등급이 부여되므로 학과 및 학교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체의 경우에도 그간의 토익, 토플, 오픽 등을 대신해 국가 영어 능력 평가 시험 하나만으로 각 영역의 능력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가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제까지 우리나라 학교 영어 교육에서는 말하기와 쓰기 지도가 소홀했던 것이 사실. 일부에서는 국가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의 도입이 또 다른 사교육을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가 큰데요. 초기에는 많은 영어 교사들이 말하기와 쓰기를 지도하고 평가하는 것을 어려워할 수 있어 교가부에서는 학교와 선생님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교사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말하기, 쓰기, 출제 및 채점 매뉴얼과 학교 단위 말하기, 쓰기 평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모든 학교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선 말하기와 쓰기의 경우 시험 방식과 공부 방법 자체가 많이 낯선 상태인데요. 교가부는 학교 수업, 방과후 수업, EBS 영어교육 방송 등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충분히 대비가 가능토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2011년 5월 말부터 EBS 영어교육 방송에서는 말하기, 쓰기 영역에 초점을 맞춘 국가 영어 능력평가 시험 안내 프로그램을 주 5회 방송하고 있는데요. EBS 웹사이트를 통해서는 학생들이 새로 도입되는 말하기, 쓰기 영역의 시험에 익숙해질 수 있게 온라인에서 모의 시험을 치러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영어 능력평가 시험은 공교육만으로도 영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영어 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나라. 시험을 위한 영어가 아니라 말할 수 있는 영어 교육을 원하는 국민들. 국가 영어 능력평가 시험에 거는 기대가 큰 이유입니다. 예, 토크앤 이슈 특집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영어 교육의 전환점 국가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을 이야기하다. 오늘 이 시간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네. 사실 그동안에 이제 영어 교육을 보면 분명히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토종 우리 시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도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변화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또 우려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 김상진 연구관님, 지금 그 학부모님들의 우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단 그 영어 수업 전체적으로 이제 난이도가 좀 떨어진다. 또 이제 수능에 비해서 한 0단어가 한 1000개 정도 빠지기 때문에 영어 수업 퀄리티가 전반적으로 좀 낮아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수능하고 비교해서 그러니까는 난이도를 절대적으로 비교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은 듣기와 읽기만 있고요. 물론 뭐 간접 말하기, 간접 쓰기가 있지만 그거는 뭐 변이형이기 때문에. 그런데 국가영역평가시험은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난이도가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보여드렸던 건 읽기의 경우에 단어 수나 이게 조금 이제 주가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이 수능에 비해서 조금 낮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좀 학생들이 쉽게 접근하게 하기 위해서 예상 정답률이나 평균 정답률도 조금 이제 높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니까 말하기하고 쓰기 부분이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또 학생들에게 지금 현재 읽기나 똑같은 수능 수준으로 놔두고 그걸 다시 도입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되고 그게 또 사교육을 촉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낮춰주고 대신 이게 좀 쉽게 학생들이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부 총량에 있어서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총량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같게 하면서 시험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